자, 한국의 흔히 허울뿐인 중산층.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스스로를 제대로 알 때 이 중산층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건 한 6, 70%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라는 세상에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은 중산층이 아니라 험블 피플, 서민이죠. 그런데 이 서민이라 하면 아주 대기 싫어합니다. 근데 왜 한국의 대부분이 서민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 사람들의 57.4%, 전체 가구의 57.4%, 즉 60%에 가까운 가구가 순자산이 3억 미만이에요. 평균 자산은 4억 3,500인데 실제 57.4%가 3억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10억 이상 돈이 있는 사람은 10.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9.7%가 한국 사람들 89.7%가 10억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90%가 10억이었고 10%만 10억 이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봐야 될 건데 진짜 중산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중상층, 상층 합쳐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빈곤층이나 서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플래카드를 3천만 서민, 2천만 무주택자, 1천만 빈곤층이라고 했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였다고 봅니다. 이 통계청의 자료, 가구당 소득 자료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57.4%가 3억 미만이고 3억에서 4억에 8.8%가 추가되고 4억에서 5억에 6.5%가 추가되고 6억에서 7억에 3.8%, 7억에서 8억에 3.2%, 8억에서 9억에 2.6%, 9억에서 10억 사이에 2.4%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라면 한번 보십시오. 10억이라 하면 수도권에 살면 아파트 한 채가 근 10억에 육박합니다. 왜? 어지간하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하고 고작 한 2, 3억 이 정도면 10억이거나 10억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허위의 중상층 신화가 자리 잡고 있죠. 흔히 드라마 같은 데서 보이는 아파트에 이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고 자가용이 있고 가끔씩 외식도 하고 화목한 집안. 걱정은 별로 없고 잘 살지는 않지만 나름 사는데 걱정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얼마 전에 이 구혜건이라는 분이 특근 중산층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와이 대학에 계신 분인데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한국 사회에 새로 등장한 비교적 부유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반 중산층보다 더 많은 특권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집단은 대략 상위 10% 집단으로 추정해서 이를 신상류 중산층, 특권 중산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들은 자본주의 특성상 생활 전반에 걸쳐 특권적 기회를 누리고 있다. 고급 서비스, 특화된 사교육, 그래서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은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강남의 특이성은 부유 중산층이 대규모로 밀집해서 살아간다는 거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고급 소비, 서비스 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들이 발달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속에 끼어 살아야 자기가 이 특권 중상층 이상이 됐다 생각해서 뭔가 가진 듯한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대체로 재산을 상속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자식에게 신분을 세습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의 세계가 매우 공고하게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정경심이가 저렇게 한 거나 또 정유라가 그렇게 했던 거나 전부
한국의 특권 중산층 이상의 계급들이 해오던 일반적인 그야말로 약간의 죄의식도 가지지 않고 해오던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한다라는 풍토지요. 솔직히 10%가 그렇게 살아가면 90%는 그렇게 못 갑니다. 90% 중에서 아주 소수만 그 자식들 중에 거기에 진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90%는 90%의 세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저 그러하면 자식도 대부분 그저 그러하지요. 저희들 때 간혹 노던 아주 가난하고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자식이 공부 좀 해서 신분 상승이 높아진 이런 일들이 우리 세대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불가능한 특권 중산층, 상류층의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90%의 삶, 90%도 자신들의 삶이 그래도 위태롭지 않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투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프랑스 말인데 헤비트, 영어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취향은 배경과 환경, 가치관, 분위기, 종교, 사상, 권력, 계층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가장 상위 개념의 권력이 아비투스의 절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층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그 밑으로 전파되어 가면서 모두가 흉내 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진짜 상류층 재벌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토지 보상을 받거나 조폭들이 코인에서 떼돈을 벌어서 수백억씩 벌어가지고 졸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이 무상계급, 없는 집안의 촌티를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꼴은 천박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류층이 가진 그 아비투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려고 특권 중산층은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는 서로 위에 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옷도 그렇게 입고 또 그렇게 쇼핑하고 또 그런 집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하지요. 문제는 그 밑에 90%입니다. 그 밑에 90%는 아무리 노력해도 10% 안에서 좀 더 안으로 5% 안, 1% 안으로 올라가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흉내내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애들 교육시키는 거 한번 보세요. 저는 도대체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요즘 그 빌라로 가득 찬 동네를 지나요. 그 빌라로 가득 찬 동네, 서민 동네지요. 웬만한 쯤 살만하면 아파트 가겠지요. 아파트를 가지 못한 그 서민 동네에서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원 차들이 막 골목마다 다 다닙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하고 어울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 원래 그거 시작은 또 위에 사람의 모습을 뺏겼겠죠. 그래서 부모가 빼빠지게 맞벌이 하거나 아니면 겨우 빠듯하게 살아가면서, 서민이라는 것은 사는 게 빠듯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는 게 빠듯하지 않아요. 근데 자식을 저렇게 이 학원 저 학원 돌리면서 시키는 저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자기가 뭔가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낍니까? 요즘 보면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1년에 한두 번은 젊은 부부들 해외여행 가야 되고, 자주 가는 사람은 너댓 번을 가야 되고, 또 특정한 날에는 뷔페 먹으러 가야 되고, 그러면서 또 기념식은 또 나름 또 어떤 세레모니를 해야 되고, 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특히 젊은 친구들, 제가 볼 때는 참으로 가련해요. 절대 노력해도 10% 안에 못 들어갈 거고 그럴 건데, 그 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뺏기면서 살아가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솔직히 10%에 들지 못한 90%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삶이 안정적으로 그래도 최소한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 주택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10억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에 자기 자식이 결혼하고 집에 뭔 일이 생기면 그때는 그 집 하나 있는 게 감당이 됩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사회 시스템을 고쳐서 90%도 그냥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사회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늙어서 그 90%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요양병원 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한테 물려준 것도 없고 뭐 큰 돈도 주지도 못했고 자식이 삐까뻔쩍하게 잘 되지도 못했는데 부모 요양병원 넣겠지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느 누구도요, 사교육이 이게 옳은 것인가, 집이 이렇게 비싼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데 돈이 이렇게 내 수준에 100만원, 2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자식 하나 키우는데 4억, 5억씩 드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늙어서 요양병원 가서 비참한 처지로 끝나는데 내 삶이 그렇게 끝나서 되겠는가, 일자리가 이렇게 없는데 이대로 놔둬서는 되는가, 우리 일자리를 전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맞는 것인가, 플랫폼에 맨날 배달시켜서 먹고 하는데 내가 이것이 옳은 행동인가, 우리나라 안보는 아무도 걱정 안 하는데 이거 외국 사람들만 걱정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중산층이면 나는 걱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위를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모방하면서 살겠다. 솔직히 전부 머리에 똥만 들어앉았습니다. 그리고 상위 10%라는 사람들도 그래요. 먹고 살만하면 돌아봐야 될 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게 10%가 가진 고상함입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들 30명이 세금을 더 올려라고, 상속세도 더 올리고 세금도 더 올려라고 입장을 발표하고 하는 거 안 봤습니까? 상위 10%라는 사람들은 그냥 온갖 반칙을 쓰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몰두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모순은 고쳐지지 않고 지금 서포 15조 5+3를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그리고 계급 배반 투표에 각성하라고 외쳐도 그 플래카드를 보고 당사에 전화 한 두세 건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자신의 계급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라. 대다수 90%는 당신 삶은 그야말로 사상 누각의 삶에 올라와 있고, 당신이 뭘 해서 좀 나은 계층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서민이라는 거예요. 90%가 서민이라는 제 말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대한민국에 집 포함해서 10억도 안 되면 서민 아닙니까? 왜 서민이 아닌 척 합니까? 서민이면 혁명21에서 주장하는 이런 가치들을 수용하고 그걸 갖다가 사회적인 어떤 정책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서민이요, 중산층인 하면서 딴에는 또 정치적 취향들이 있어요. 뭐 윤석열파, 이재명파,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평생 살아나는지 우리의 미래 혁명 21